자, 오늘 ABL 바이오가 8%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아니,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좀 봐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일단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하락은 우리가 우려하는 세력들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나온 것인가?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혹시 ABL 바이오에게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악재라도 터진 것인가? 이게 두 번째거든요. 이렇게 하나둘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ABL 바이오가 이렇게 빠질 때 여러분들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또 왜 내 종목만 빠지냐? 아니, 나만 또 왜 물리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애초에 오늘 시장 자체는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어도 오늘은 다 같이 두들겨 맞는 날이에요. 근데 또 보니까 코스닥은 이렇게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코스피는 반등이 나와요. 맞죠? 아니, 그러다 보면은 또 오해를 합니다. 야, 이거 코스닥만 또 개스닥이구나. 코스피만 또 가는구나. 그렇지가 않다니까. 코스피가 가는 게 아니고 삼전덱스가 가는 거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보시면 마찬가지로 빠지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ABL 바이오에 문제가 생겼고 앞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시면요, 여러분 계좌를 살릴 수 있는 기회 사라지는 거예요. 세력들이 바라는 게 딱 그거거든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 어떻게 매집을 하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매집할까요? 명확한 건 보이죠? 저렴하게 매집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저렴하게 매집하려면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주식에 대해서 막 의심을 하는 수준이 아니고 공포에 벌벌 떨어야 돼요. 야, 이거 내 주식 망했구나.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 사실은 세력에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왜냐?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 영향으로 ABL 바이오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 개파락하고 나서 이렇게 회복을 그리며 엠파를 그려냈는데, 이 엠파가 나온 건 뭐예요? 삼전덱스 때문이죠. 다 같이 두들겨 맞았어요. 왜? 이란에 대한 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다 같이 위축이 됐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시장이 주도주니까 이 유동성이라는 게 죽질 않아요. 심지어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모든 단타꾼들이 삼전덱스로 몰려들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여기는 지금 단타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큰 의미가 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타 천국으로, 즉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그나마 시장에서 상승을 그렸고, 이러한 영향으로 코스피는 떨어진 것을 회복하며 엠파가 나왔다. 자, 그럼 코스닥 보자. 봤더니 어때요? 아직도 개스닥처럼 보인다? 정말 속상합니다. 왜? 개스닥이 아니에요. 그냥 애초에 코스피도 사실 이런 형태여야 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에 이런 형태가 아닐 뿐이야. 그러니까 코스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주목하는 시장 탓이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거 뭡니까? ABL 바이오에게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코스닥에 상장된 애들 보니까 아이테오젠 같이 빠집니다. 삼천당 같이 빠집니다. HLB 같이 빠집니다. 리가캠 같이 빠집니다. ST팜 같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있든 없든 다 같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ABL 바이오에게만 있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분명히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선동을 할 거예요. 거 봐라. ABL 바이오 아직도 안 판 주주들 다 같이 한강물 마시러 갈 거다. 응? 뭐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선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요청드린 게 좋아요 버튼이요. 여러분, 이 좋아요 버튼 누르면 더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영상이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 ABL 바이오의 주가 하락을 보시면서요, 걱정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팔아 마라. 이거 올라올 수는 있는 건가? 수없이 많은 고민과 질문들을 하시면서요, 시퍼렇게 물든 계좌를 보시며 오늘도 처참한 심정으로 이 영상을 보지 못하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이분들에게 우리 지금 상황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력들이 바라는 대로 매도하는 흐름 이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서요,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해 보자는 말씀 드리며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의 상황을 보면요, 개파락으로 출발하고 추가 하락이 나오며 지금은 현재 바닥을 잡고 있죠. 우리가 코스닥을 왜 체크하느냐? ABL 바이오의 분봉 차트를 볼게요. 똑같죠? 똑같죠? 자, 코스닥 분봉 차트, ABL 바이오 분봉 차트. 이건 뭐예요? 그대로 그냥 지수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꽤나 중요하거든요. 자, 화면을 바꿔서
우리가 혹시 하는 마음에, 우려하는 마음에 매도하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아직 기회 있는 이유, ABA 바이오에게 만약에 우리가 우려하는 악재가 있었다면은 지수가 이만큼 빠졌을 때 ABA 바이오는 이만큼 빠지겠죠? 아니 가뜩이나 지수도 빠지는데 ABA 바이오에 문제 있으면 이만큼 빠진 게 정석이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 보니까 어때요? 아, ABA 바이오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구나. 그냥 지수를 따라가는 거구나. 그럼 코스닥 지수는 왜 빠지느냐?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 매매. 자, 지금 ABA 바이오도 보시면 프로그램 매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오죠. 뭐 사고 팔고 난리를 치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매도를 치거든요. 맞나요? ABA 바이오는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계적인 매수와 매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계적인 매도, 즉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왜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미국이 이란을 때려서 그래요. 근데 미국이 이란을 때렸는데 다음 달이면 중국 만나러 가거든요. 미국이 이란을 때리는 건 이란만 때리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는 거죠. 중국을.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렇게 정세가 불안정하면 유가가 상승을 그래요. 왜? 미국이 앞으로 이란을 엄청나게 제재를 할 거래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긴장감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 대대적인 경제 제재에 대한 규모와 시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축이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큰손들, 뭐 큰손이라고 하는 건 뭐 음모론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외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산운용사 쪽이 될 수도 있고 뭐 펀드를 운영하는 애들이 될 수 있고, 그런 애들이 주식보다는 안전한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미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미국의 채권을 10년 동안 들고 있으면 이 정도 수익을 줄게 하는 게 지금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어요. 그럼 큰 손들 뭐 자산을 운영할 때 뭐 10억, 100억 아니겠죠. 뭐 각자 규모는 다르겠지만 자신들 고객들의 돈을 안전한데 수익률이 이만큼 좋아. 근데 지금 미국이 이란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미중 회담이 9월 달에 앞둔 상황이라서 지금 채권 수익률이 더 올라갈 것 같거든. 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 봐봐. 지금 유가도 폭등하고 있거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불안해서 주식보단 채권을 주목해요. 고객들이 막 채권을 더 사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바이오 같은 애들은 밀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보시면 자,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7% 근처에서 거래가 되었다. 이런 우려 속에서 급격히 반등을 그렸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채권을 샀을 때 만기일에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럼 주식을 굳이 투입할 이유가 없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런 제약주가 많이 밀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가 지금 밀리는 건 결국 외부 매크로 때문이라는 건데, 그럼 여기까지 딱 듣고 나면은,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여기서 영상 끄고 나가면 난 망했구나라는 결론밖에 못 얻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망했구나를 알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이게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왜냐? 충격적이게도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워도 고작 8% 빠진 거야. 여러분 이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고작 8% 빠진 거라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뭘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이 정도밖에 안 빠졌다. 즉 바닥을 확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과거에 에코프로비엠 어땠어요? 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 나고 뭐 수사 들어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불안해서 막 싹 다 팔았죠. 근데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모든 주식은 최악의 상황에서 바닥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ABA 바이오는 오늘 하루만큼은 너무나 속상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지 모르는 첫 번째 바닥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뭐 21선 이탈했다 이딴 걸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상황이 바뀌면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올 수 있겠죠? 맞나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왜 좋아요? 프로그램 매수만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반등이 시작되면요, 바로 상단에 481선과 121선, 61선 중장기 이평선이 기다리고 있지만 얘를 뚫어내게 되면요, 상방에 16만원, 17만원까지 열려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뚫어내기 전에 세력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올릴 것처럼 해놓고 밀어내죠.
올릴 것처럼 해놓고 지금 밀어내고 있잖아요. 맞나요? 딱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선 프로그램 매매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자, 영상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에게 댓글로 외쳐봅시다. 매도 금지라고요. 지금 세력들이 바라는 게 딱 이거거든요. 여러분 눈 가리고 귀 가리고 결국 매도 버튼에 손가락 올리도록 만들어서 저렴한 채 이 주식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 저렴한 구간에서 여러분 떠나게 만드는 거, 모르길 바라고 여러분께서 대응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서 대응이 있다는 건 관심 없고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주식 매도하길 바라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세력들이 그런 걸 바라면 왜 주가 안 오릅니까 하실 수 있는데, 호가창을 보세요. 굉장히 가볍잖아요. 맞나요? 호가창이 이렇게 가벼운데 세력들이 대놓고 주식을 매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오르죠. 그럼 세력들이 저렴하게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미들이 또 꼬일 텐데 이거 저렴하게 매집할 수 있겠어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도 세력들은 그래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은 시간과 돈적으로 여유가 많아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급하고 빨리 돈을 벌고 싶고 하는 마음 때문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고 준비해온 내용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댓글로 매도 금지 함께 꼭 외쳐보시며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매매를 우리가 좀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4월 29일부터 8월 21일 수개월째 1,500억을 매수해오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런 외인들에는 해외 계좌를 해외에만 둔 일반 투자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고, 뭐 한국인이지만 흔히 뭐 건모에 한국인이지만 계좌만 해외에 두고 있는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4월부터 8월달까지 이런 식으로 순매수를 해놨다는 건 우리가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 스마트 머니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뭐 일반 투자자분들처럼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모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없는 일반 외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수개월째 이걸 1,500억 모아 오겠어요? 이미 싹 다 팔고 나가죠. 이런 매도들이 결국 방금 말씀드린 일반 투자자들의 매도세다. 남아있는 1,500억 더 많죠? 남아있습니다. 1,500억. 이건 뭐예요? 모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떨어지든 ABA 바이오는 모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프로그램이랑 같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모아 가겠다라고 하는 매수세는 존재해요. 근데 여기에 프로그램 매수까지 가동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근데 하필이면 이럴 때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그럼 세력들은 웃는 거예요. 야, 이거 매수하니까 주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내가 비싸게 물량을 받았어야 됐는데 매도가 나온다고? 야, 이거 티 안 나게 주워 담자. 아니, 프로그램 매도는 AB의 바이오의 기업가치 이딴 건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는, 방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 주식 티 안 나게 매수하면 좋겠죠? 아니, 어차피 살 거라면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는 것보다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좋잖아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니까 주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 외인들이 숨고르게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 여기서 주가를 올려줄 만큼의 매수가 아니라 그냥 여기에 체결되어 있는 물량을 야금야금 조금씩 티 안 나게 주가가 오르지 않을 정도로만 담아가면은 사람들은 당황해서 매도를 하고 프로그램 매도도 계속 나오고 본인들의 물량을 저렴하게 모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매수가 시작되는 걸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 반등에 대한 단기적인 반등의 시기는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돌아오는 거. 프로그램 매수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가창 가볍죠?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세력들은 그때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 주가를 찍어 누르겠습니까? 아니죠. 그나마 나와 있는 이 물량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겠죠. 담자라고. 그러면 한순간에 주가가 한번 큰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요. 이래서 주가 대응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오기 전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모든 건 장중에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지금 9월 달에 미중 회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건 이거거든요. 이란을 얼마나 제재할 것인가. 이란 제재 때리면은 유가 또 폭등하고 물가 올라갈 텐데, 야, 그럼 우리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야, 채권 수익 좋다던데? 채권 수익 더 올라갈 것 같아. 채권에 투자하자.
그러니까 미중 회담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란을 얼마나 때릴 것인가를 주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미중 회담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혹은 생각보다 미중 회담이 좋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면 어때요? 그리고 나아가서 야 이제는 뭐 미국과 이란이 뭐 얼마나 싸우든 미국이 이란을 얼마나 경제를 제재하든 우려하는 내용들은 이미 반영할 만큼 반영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에 모두 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 장중의 상황을 대비하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영상 구독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 연락 남기셨을 땐 장중의 대응들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바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얼마 열린다 그랬죠? 16만원, 17만원이요.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빠지다가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맞나요? 빠지다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그동안 빠졌던 만큼 올라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다는 건 뭐 악재가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매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뭐 이를테면 매도가 100억이 막 나와. 오늘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계속 100억씩 매도가 나와. 주가가 그럼 떨어지겠죠? 그럼 100억씩 계속 나오는 상황에 주가가 떨어지던 추세를 돌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 매도를 매수해 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던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요, 주가가 추세 전환을 그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고,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졌던 걸 되돌리는 힘이 시작이 된 거라서 떨어졌던 만큼 그대로 올라올 수 있어요. 하물며 AB의 001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나오기 직전의 날에 초급등이 나왔던 가격이 얼마요? 16만원, 17만원이요. 지금 AB의 바이오에 대한 AB의 001에 대한 기대감 끝나지 않았죠. AB의 001, FDA 미팅 남아있고 최종적으로 BLA 제출까지 남아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회사가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때는 16만원, 17만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지금은 안 들어올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저렴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16만원, 17만원에 매수가 들어왔던 상황보다 지금 더 저렴해지지 않았습니까?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만 떨어진 거예요. 그걸 아니까 외인들도 놀랍게도 이때부터 매수를 시작한 거예요. 자, 4월 29일이죠. 주가 개박살 나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다. 이때부터요. 4월 28일. 개박살 나고 나서 29일부터 지금까지 쭉 모아왔던 거예요. 얼마래? 1,500억을. 여러분들 계좌 보시면서 야, 나 또 망했네. 나 어떡합니까? 상나는 이러는 와중에 본인들은 여기서 야금야금 주가가 오르지 않을 정도로만 주식을 매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다문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문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문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물량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지면 올라가다가 만나는 저항을, 떨어지면 올라가다가 만나는 저항을 얘가 최근에 이렇게 살짝 돌파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 시점에 하필이면 이렇게 뭐 채권 시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하면서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며 눌리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어떤 대응 구간이에요? 여기서 매수를 해야겠어요? 매도를 해야겠어요?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화면에 보이는 번호 어쩌면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상남이라고 저장하시고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어떤 대응을 시작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갑자기 벌어진 그 상황에서 나만 혼자 모르고 나만 혼자 놓치고 아 이렇게 할 거 저렇게 할 거 후회만 남으면 되겠습니까? 시퍼렇게 물든 그 계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움직이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급등 나오지 않을 거다 단정할 거면 그냥 주식 싹 다 팔아버리고 은행에 예금을 넣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나오지 않을 거라 단정하면요, 이 주식 들고 있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우리 이 정도 상승 먹으려는 거 아니잖아요. 맞나요? 세력들이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떨어질 때 포기하고 떠나길 바라는 거.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주식이 올라오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투자자들도 팔고 떠나길 바라는 것. 우리 그 바람대로 움직여선 안 되지 않습니까? 영상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꼭 연락 남겨놓으세요. 남겨놓으면 여러분께 도움이 됩니다. 주식 대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응 잘하면 16만원, 17만원까지는 우리가 1차적으로 맛볼 수 있는 구간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 대응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불안한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채권 시장이 도대체 무슨 영향이길래.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수하고 매도할 때 얘를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 바이오는요, 미래의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회사가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 5년, 10년 뒤에 얼마를 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미래에 대해서 베팅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 인상되면은 내가 돈을 미래에 성공할 거다라고 베팅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수익률이 나오는 걸 선택하지 않을까요?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는 이런 도전적인 투자보다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더 메리트가 있는 이쪽에 주목하지 않겠어요? 그럼 임상을 진행할 때 드는 비용,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이 비용들 바이오텍들 어디서 빌려와요? 투자자들이 너한테 투자를 못 하겠대요. 미안하지만 지금 채권에 좀 돈을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비용 어디서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바이오텍들이 진행하고 있는 임상 속도가 늦어지거나 상업화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것도 큰일 났구나 싶으시죠? 전혀 상황이 다르다. 왜냐? AB의 바이오는 무려 사노피와 GSK와 일라이 릴리로부터 선택을 받은 기업이에요. 심지어 10월 달에는 에스모아크에서 구두 발표까지 들어가죠. 그 말은 뭐예요? 회사가 이걸 할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회사가 이걸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거 해서 성공할까 못할까 수준이 아니고 상업화는 변론을 하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빅파마들의 지갑을 여는 기업인 건 우리가 확인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주목할 게 뭐예요? 이거 뭐 상업화가 되든 뭐 임상에 성공하든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한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국 이런 걸 기대하면서 빅파마들이 지갑을 여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상업화, 뭐 임상 성공 다 좋아요. 근데 이걸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이걸 보고 지갑을 여는 두둑하게 수조 원대 지갑을 여는 빅파마들이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채권 시장의 흐름을 함께 이해를 하면서 내 주식이 지금 당장은 저렴해진 거구나. 기업의 미래 가치보다. 근데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죠?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라는 정보입니다. 왜냐?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자,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좋아요와 구독 댓글 박아야겠죠? 정말 중요한 정보 드립니다. 어떤 정보를 드릴 거냐면 11월 달에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중간 선거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트럼프가 하려는 정책들이 힘이 유지될지 아니면 무너질지가 결정되는 게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좋을까요? 아니면 좋지 않을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을 올려야 돼요. 왜냐?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럼 금리를 인하해야 될까요? 인상해야 될까요? 가뜩이나 지금 유가 폭등해가지고 미국 내부적으로 지금 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러고 있는데 물가 오르고 금리 인상까지 해야 될까요? 이거 안 되죠. 그래서 트럼프가 금리 인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최악의 상황임에도 채권 수익률이 저렇게 막 오르고 있어도 지금 바이오텍들 고작 지금 ABA 바이오만 보더라도 8% 하락이 불가하다. 그럼 여기가 바닥이라는 가능성이 또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것 같으니까 채권 수익률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인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게 만약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상황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역전되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거 그동안 왜 빠졌어? 다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바빠지는 세력들은 야, 이거 빨리 주워 담자. 지금 가격 아니면 못 산다. 이러는 상황이 올 테고 그럼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될 테고 지금 문자 남겨야겠죠. 그게 어쩌면 월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한순간이라니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야, 코로나 경제 위기 온다 이러고 개박살 납니다. 그랬더니 경제 살리겠다고 금리 인하하게 돼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안 된대요. 막 달러를 풀어요. 거래대금 막 늘어납니다. 화폐는 가치가 떨어지는데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가치가 있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원래는 1,000원에 평가받던 것들이 이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2,000원의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서 주식시장 막 오른 거예요. 근데 이 좋았던 분위기 한순간에 또 바뀌죠.
미안한데 금리 인상하겠다. 이러고 개박살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새롭게 탄생한 게 또 뭐였어요? 2차 전지였어요. 2차 전지 딱 끝나고 나니까 주식시장 또 몰락한다 라고 하는 순간 또 여기서 저점이 나오면서 이거 봐야 된다 여러분. 진짜 두 번 말 안 할게요. 반등이 다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제가 그어드린 750포인트 아래에서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딱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코스닥 망했습니까 여러분? 국가 위기 사태입니까? 금융 위기 사태입니까? 근데 여기까지 밀렸어요. 코로나 때도 여기까지 밀렸다가 올라왔었고 갑자기 미안한데 인플레이션 단기적인 줄 알았는데 짧을 줄 알았던 물가 상승 장기적일 것 같다. 파월이 미친 선언하면서 금리 인상하고 주가 개박살 났는데 또 여기서 올랐어요. 오르고 조정 반도체 사이클 오면서 시장 분위기 좋아서 막 오르다가 급락. 그럼 이제 뭐가 남아있어요? 여기서부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예측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다만 여기가 과거에 늘 저점이었고 주도주가 탄생하는 구간이었던 건 분명하죠. 그 중에 하나가 AB의 바이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그랩바디 B라든지 그랩바디 T라든지 이중항체 ADC라든지 많은 것들 설명드려왔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아신다면요. 지금 여기서 매도 못합니다. 여기서 무슨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8월 달에 해야 되는 대응이 있어요. 이제 8월 달 얼마 안 남았죠? 8월 달에 해야 되는 대응 못하면 9월 달이 피곤해집니다. 9월 달에 해야 되는 대응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8월 달에 대응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이 9월 달에 할 수 있는 대응을 100%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확률이란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들 100%가 있는데 100%만큼 하지 못하고 80%, 70% 해야 될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10월 달이 되면 어떨까요? 자,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 못하니까 사야 될 자리에서 사지 못하고 팔아야 될 자리에서 못 팔고 사야 될 자리에서 사지 못하고 팔아야 될 자리에서 못 팔고 이런 반복들이 이어져 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시작된 고점의 하락세는 작정하고 밀어버린 거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인 거예요. 대응의 영역. 지금도 대응의 영역이고 자, 우리 대응 잘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회예요. 항상 여기서 슈퍼 사이클이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여기서 대응 잘하면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게 16만원, 17만원이지만 AB의 바이오든 제약바이오든 바이오는요 한 방이 있어요. 한번 쏘면 야, 얘 왜 이렇게까지 올라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3천당 제약이 기가 막힌 표본이죠. 자, 우리 채널에 오셔서 3천당 제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3천당 제약에 대한 영상이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다 있습니다.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랑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3천당 제약이 최악인 순간부터 저점이란 걸 외쳤고 하필이면 3천당 제약 고점이라고 방송했던 날이 3월 30일이 최고점이 됐어요. 자, 10만원도 안 했던 주식 120만원까지 가는 걸 이끌어 드렸고 모든 상황이 반대였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매수하지 못할 때 매수를 외쳤던 상황이고 사람들이 모두 올라갈 거라 외칠 때 매도하자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AB의 바이오에 떨어지는 주가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그동안 분석해 드렸던 걸 잘 떠올려 보세요. 앞으로 제가 해드린 대응 여러분께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지나치겠죠. 다만 지나치지 않고 지금 저한테 한 걸음 다가오시는 분들은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종목명 남겨두세요.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될지 모릅니다.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칠 건데요. 우리 상남이 주식TV 10만 구독자 위해서 진행하는 선물까지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아,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ABL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ABL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ABL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